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어법 추론으로 출제될 만한 것들 여러분들한테 질문 받고 수업을 나갈 예정이고요. 제 계획은 오늘 이제 40번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주요 어법들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장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배포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장들은 순서 배열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주요 문장들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날이죠.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주에, 여러분 다음 주 주말에 아마 제가 여러분들을 부를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점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실제 시험지처럼 이제 제가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시간 45분인가요? 45분에서 50분 정도 타임 어택을 한 다음에 이제 직접 시험 보는 것까지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어법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9번 할 차례라고 하니까요.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누런 유인물 있죠? 표지가 좀 이상하게 프린트된 그 유인물의 5페이지에 29번 보시면 되고요. 자, 29번에 답 여러분들 안 매긴 친구들이 있을까 봐서 지금 답 살짝 이제 좀 보이죠? 여러분 좀 매겨주시고요. 자, 질문할 번호가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매긴 친구들은 빨리 지금 매겨주시고요. 질문할 거 있는 사람은 질문 바랍니다. 질문 없나요? 자, 지금 29번에 11번 문제가 질문 들어왔는데요. 지금 로케이팅이 맞느냐 아니면 로케이티드가 맞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이번 시험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ing 쓸 거니 아니면은 이제 ed 쓸 거니 또는 이제 PP 쓸 거니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될 거거든요. 어떤 학교든지 간에 이 문제가 안 출제될 수는 없어요.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매번 해석하고 매번 어떻게 뭔가 공식이 있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효재야 벌써 조냐고. 자, 이거 쉽게 푸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음에 자, 요 문제 다음에 전치사가 있잖아요. 요거 다음에 전치사가 있으면은 그냥 ed를 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맞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10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 하나 빼고 다 저런 느낌이에요. 저런 법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on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보세요. 뭐 나와 있죠? on 나와 있죠. 자, 이거 무슨 사라고 하는 거지? 전치사라고 하는 거지? 전치사가 뒤에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ed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왜 이렇게 푸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왜 이런 게 정답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만족하다. 요런 표현들 아마 수고로 좀 외우셨을 건데 아마 백발백중에 단어 밑에 보면 수고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표현이 뭐냐면은 be satisfied 그다음 뭐라고 하는 전체가 나왔지? with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어디에 흥미가 있다, 재미가 있다 라고 하는 표현 어떻게 했습니까? be interested. 자, 그 다음 전치사 뭐였죠? in이죠? 자, 이와 같이 전치사가 있으면은 앞에 ing가 아니라 ed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치사가 뒤에 나와 있으면은 무조건 ed로 여러분들이 일관된 답을 꼽아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습니까? 자, 10번. 그쵸. 10번이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여러분. 10번은 심지어 수능에도, 작년 수능에 출제되었었던, 미안합니다. 저작년 수능이에요. 저작년 수능에 출제가 됐었던 동사인데요. 여러분들 원래 무엇으로 구성되다라고 하는 표현들, consist of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치? 자, 근데 여러분, 요게 왜 골 때리는 동사냐면, 자, 옆에 적어볼게요. 자동사이고요. 얘가 구성하다가 아니라 구성되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왜 골 때린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러분, consist 자체가 구성되다예요. 알겠어요? 구성되게 되었다. 이런 표현 쓰면 됩니까? 우리 이거 이중 수동 들어가면 이제 비문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으로
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동태가 필요가 없어요. 왜? 애초에 뜻이 뭐니까? 구성되다이니까. 이해됐죠? 자, 그래서 consist가 무조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요것도 이제 3학년 되면은 선생님들이 막 외우기 시켜요. consist of는 수동태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얘는 수동이 안 되는 동사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적어볼까? appear 같은 I도 수동태가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요거 오늘 좀 깨알 같은 중요한 어법들 2개가 29번에 있었네요. 자, 또 질문 있나요? 없으면 저는 넘어갈게요. 자, 30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안 매긴 사람들 빨리 앞에 보시고 매겨주시고, 자, 매긴 친구들은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 한번 제가 풀어봐 드릴까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좀 훑어 드릴게요. 자, 뭐냐면 30번은 왠지 나올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훑어 줄게. 자, 1번을 봐야 되라. is가 정답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 왜 is가 정답일까? 요거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왜 그러냐면은, 콤마는 문장 성분에 상관이 없고요. In the developing world라고 하는 거, 개발도상국에서라고 하는 거는 전면구니까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은 principal transportation mode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해석이 가능했었던 단어들이지? 주된 교통수단이란 뜻이었어요. 그죠? 주된 교통수단인데, 자, 모두 다음에 S가 있어, 없어? S가 없다, 그죠? 그럼 무슨 수예요? 단수죠. 그러니까 정답이 is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는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니네 108백종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 because는 접속사로 저 뒤에 뭐 나온대? 주어 동사. 간단히 말해서 문장 온다고 배웠을 거고, because of는 전치사라서 뒤에 뭐 온다 그래 배웠니? 명사 온다고 배웠잖아, 그치? 자, 근데 뒤에 봤더니 뭐만 달랑 나왔어요? constraint라고 하는 제약이라는 단어만 나와 있어요. 제약. 그치? 또는 한계 이런 뜻인데, 얘들아, 선생님,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동사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 근데 뒤에 보면은 동사가 하나도 안 나와요. 동사가 하나도 안 나와. 선생님, 얘 동사 아닌가요? operate, 작동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자, 앞에 뭐 있죠? to 있기 때문에 얘는 동사가 아니라 무슨 부동사? to 부동사라고 보는 게 맞지? 그래서 명사 나온 거니까 because of 택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가지고, 자, 4번 문제에다가 별표 한번 쳐봐. 자,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 1학년한테 자주 나오거든요.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가 주어란 말이야. 그치? 자, 가장 등신. 자, 앞에 보세요. 가장 등신은 뭐 보고 선택하는 친구냐면은 여기 앞에 있는 S 보고 선택하는 친구들이야. 선생님, 복수네요. 정답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주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워킹부터 시작이고 끝까지가 컨디션까지이기 때문에 자, 그런 조건 아래에서 뭐 하는 것, 걸어 다니는 것, 실제로 걷는 게 주어이기 때문에 동명사가 주어인 거예요. 자, 동명사는 몇 개 취급이죠? 단수 취급이죠. 그래서 정답은 is가 된다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6번에도 별표. 자,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계속적 용법의 특징이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있다는 게 매우 큰 특징입니다. 자, 근데 컴마 있는 계속적 용법에서 이 위치를 대수로 고칠 수가 없다는 거를 고등학교 때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돼요. 그래서 계속조용법에는 대시 사용 불가능하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고 이게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 3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근데 잠깐만. 선생님이 걱정이 돼갖고. 30번 이거 무슨 내용이었어요? 걷기가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에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였지, 그치? 못 사는 나라에서는 걷기가 운동이 아니라 뭐였어요? 생존의 필수적인 것을, 생존의 필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러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잘 사는 나라에서는 돈을 내면서까지 운동하려고 하는 약간 사치에 불과한 그런 거였습니다. 자, 3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1번 답 안 매긴 사람들 빨리 앞에 보고 매겨주시고요. 자, 다 매긴 사람은 질문 부탁바랍니다. 질문해주세요. 1번. 몇 번이요? 6번 또 1번. 1번과 6번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앞에 볼게요. 자, 1번. 자, 여러분, 1번 질문한 친구는 조금 제가, 중학교 때 좀 열심히 안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은, 우리 선행사 더 웨이랑, 그 다음에 관계부사 하우는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유명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the way랑 how는 같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그래서 how가 정답이 되는 거고, 이렇게 써도 여러분 다 맞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the way that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the way that 이거 맞을까요? 요거는 맞습니다. 알겠죠? 왜? how랑 the way만 없으면 돼요. 그래서 how를 뭐로 고친 거죠? that으로 고친 거니까 요것도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ing이 맞느냐, she가 맞느냐라고 했거든요. 자, 요것도 질문한 사람 조금 제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거든요. 자, 무슨 동사 나왔다? 여기에다가 박스. help가 나왔다. 그죠?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출제하기 정말 좋아하는 요소인데, 효재야! 아이씨, 촬영 중인데 잘라야 되겠네. 근데 화들짝 놀라야 되겠 여러분 다시 할게요. help는 준동사고요. 준동사가 아니라 준사역 동사고, 자, 이제 필기 바랍니다. 준사역 동사 help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5형식에 들어가는 동사이고요. 5형식이니까 일단 이거는 적고 시작해야 돼요.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요거 적고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방금 문장처럼 help가 동사에 왔다고 칩시다.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 바로 목적격 보호 자리. 요 자리 주목하셔야 되고, 쓸 수 있는 거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사 원형, 두 번째는 투부정사를 쓸 수 있다. 자, 요거는 이해가 아니라 암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help 목적어 투부정사,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sing이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뭐만 정답이다? C만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또 질문 있는 사람?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9번은 여기 있으니까 살짝 위로 올릴게요, 여러분. 됐습니까?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장을 제가 일단 해석을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이거든요, 여러분. 이 글을 읽으실 분들은 예상 독자는 부모님이셔. 그래서 부모님들은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느끼기를 원하실 거예요. 자, 무엇을? inspired. 영감을 받은 상태를 느끼기를 원하실 거고요.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어디에서? 얘들아, 요거 그때 우리 했던 지문이긴 하지만, 어떤 방이었죠, 여러분, 이거? 무슨 방이었어? 놀이방이었어. 그치? 막 이런 얘기 했잖아. 복미선처럼 구두쇠 엄마가 장난감 밑에까지 산 거 다 모아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싫어한대? 싫어한다는 거였잖아. 그치? 싫어하는 거는 둘째 치고 아이들의 발달에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방에 너무 많은 물건들이 있으면은 창의력이 높아진대, 낮아진대? 낮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아마 여러분들 아이들이 놀이방에서 영감을 받고 아마 상상력을 펼치길 원할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됐나? 자, 근데 뭐는 아니고요. overcome with indecision 이라고 했어요. 자, overcome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야? 예, 극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어떤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indecision. 이게 뭐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라는 뜻이었어요. 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걸 느끼기를 원했을 겁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럼 여러분 극복하는 주체가 누구죠? 지금 아이들이죠. 그럼 아이들이 또 한 가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 하는 행동? 느끼는 행동. 그래서 중요한 건 요게 병렬 구조. 요게 병렬 구조였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가 to가 앞에 빠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overcome 그리고 feel이 병렬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뭐 때문에 요거 하이폰 때문에 정답은 뒤에 게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얘들아, 32번 보겠습니다. 32번 푼 사람들은 질문해 주시고요. 안 매긴 사람은 채점 부탁드립니다. 자, 6번 들어왔네요. 자, 봅시다. 6번은 뭐님? 이거다, 그죠? 앞에 있다, 그치? 그래서 3번 문장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teaching materials, even informally or imaginatively, actively counters 또는 counter this illusion 이라고 했어요. 자, 제가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 32번에 내용도 좀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뭐였냐면은 앞에 얘들아 여기에다가 박스 한번 쳐볼래요? 요거
이거 뭐였죠, 여러분? illusion of competence.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했었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깊이 아는 게 아니라 얕게 아는 거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illusion of competence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아주 위험한 거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게 누구한테 자주 생긴다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자주 생긴다 그랬어요. 자주 생기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 요것도 밑줄입니다. mistake, familiarity with true mastery라고 하는 거에다가 밑줄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학생들은 똑같은 내용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든대요? 그 내용한테 친숙함이 든대요. 근데 그 친숙함을 뭐라고 착각하는 거죠? 진정한 숙달이라고 착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잘 알지 못하지만 숙달된 상태구나 라고 착각하는 상태를 뭐라고 부르겠다? illusion of competence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초반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이런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극복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지문이었습니다. 3번을 보시면은 그 극복 방안이 정말 명시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 있지?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되겠죠? 시험 범위를 뭐 하면 된대요? 남한테 가르치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가르치래요? informally라고 해도 괜찮대. informally 어떤 뜻일까?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수업하는 거는 되게 공식적인 자리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돈 내고 제가 수업해드리고.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가르쳐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친구가 없는 현철이 같은 경우에는 상상 속의 학생들을 데리고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아직까지도 주어예요. 왜요? 시험 범위를 가르치는 것 여기까지만 나온 거잖아요. 맞죠? 자, 근데 가르치는 것.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ly가 붙어 있네요. 이거 무슨 사죠? 부사죠. 문장 성분에 영향 줘, 안 줘? 안 주죠. 자, 그러면은 띡띡띡띡띡띡띡띡. 그럼 여기까지 뭐밖에 안 나온 거네요? 주어밖에 안 나온 거죠. 그럼 이제 뭐 나와야 될 차례야? 동사 나올 차례야. 그러면 동사가 나올 차례인데 주어 자리에 무슨 명사가 와 있네? teach에다가 ing 붙인 동명사가 와 있다. 몇 개 취급? 한 개 취급. 하나니까 s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counter이라고 하는 것은 대응하다라는 뜻이라서 시험 범위를 가르치는 것은 이러한 환상에 대응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둘이 이제 싸운다는 뜻이 되는 거죠. 알겠죠? 네. 또 질문 있습니까?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요. 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3번입니다. 자, 매겨주시고, 다 매긴 사람은 질문해주세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은 이제 대시냐, 이시냐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방금 중학교 3학년 친구, 저기 주성중 다니는 친구 수업하고 왔는데, 여러분, 걔도 이거를 틀리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이야기해주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몰라요. 그러니까 약간 해리포터의 그 피루의 방 같은 거거든요. 나 봐봐. 진주어지. 가주어 아닐까? 가주어가 대신 거 봤어? 가주어는 입 밖에 되는 거 알잖아. 이게 정답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제가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다고. 근데 시험장에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까? 이 문제는 가주어, 진주어 테마를 목표로 해서 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게 가주어, 진주어구나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니?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도록 좀 부단히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네. 다들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로 보면은 이거 묻는지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부단히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드디어 나왔네. 이거 5번. 여러분 2번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 모의고사 시험 범위에서 뒤에 전치사가 있는데 ing 쓰는 거 이거밖에 없어. 아까 내가 그랬지. 10개 중에 9개는 맞을 건데 하나는 틀릴 거라고 했잖아요. 봐봐. in이 있는데 정답 뭐예요? ing죠, 여러분.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외워주세요. 나 봐봐. 이번 시험에 exist라고 하는 exist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ing를 쓸 거니 아니면 ed를 쓸 건지 물었어. 근데 뒤에 in이 있을 거거든요. in이 있어도 exist는 뭐가 정답이다? ing가 정답이다. 암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이가 제가 아까 그 공식 이야기 해주고 혹시 이런 게 없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exist는 어떤 뜻이야? 존재하다. 여러분, 존재하게 되다. 말 됩니까? 말 안 되죠. 이게 어떤 뜻이에요? 존재하게 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존재하는. 해석을 해봐도 뭐가 정답? 위에 게 정답이에요. 알겠죠? 네. 자, 또 질문 있습니까? 33번.
네, 질문이 없대요. 저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번, 어우, 많이 길다, 그죠? 네, 질문 있습니까? 자, 2번과 6번 들어왔네요. 자, 이거는 저기 우영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while은 접속사고, during은 전치사입니다. 그죠? 근데 뒤에 봤더니 위도 나오고, may도 나오는 걸로 봐서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정답은 while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6번도 보겠습니다. 6번 보니까, 여러분 6번에다가 별표. 이거는 모든 학교들이 나올 거예요. 모든 학교들이 이런 문제 안 낸다. 제 손에 장지입니다. 됐을 거냐, 왔을 거냐. 이거 되게 많이 나올 건데, 자, 앞에 집중 바랍니다. 여러분, 됐을래, 왔을래는요, 앞에 보고 절대 못 풉니다. 다시, that, what, 앞에 보고 못 풀어. 어디 봐야 돼? 뒤에 봐야 돼. 이유는 뭘까?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 that은 접속사 that일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 틀딱 선생님들이 이제 대절이라고 하거든요, 대절. 자, 이거일 경우에는, 여러분 보세요. 접속사라고 했지. 앞에도 주동, 뒤에도 주동이야. 접속사는 문장 연결이잖아. 뒷문장 어떨까? 뒷문장 어떨까요? 완전이에요. 문장 와야 되잖아. 맞니? 자, 근데 what은요, 관계대명사밖에 될 게 없죠. 맞지? 자, 그러면 뒷문장이 어떻죠? 관계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어가 나가리가 돼 있잖니? 그럼 어떤 문장이 오니? 불완전이에요. 자, 얘들아, 이거 빨리 적어줄까요? 이거는 아무리 적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that은 이번 시험에 뒷문장 완전할 거고요. what은 이번 시험의 뒷문장이 불완전할 거거든요. 자, 이거는 모든 학교 공통 안 나올 수가 없는 매우 중요한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뭘 해야 되냐? 뒷문장의 꼬락서니를 봐야 돼요. 뒷문장의 꼬락서니. 그럼 뒷문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것이냐, 요거를 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밑줄 칩니다. 쭉 서세요. We are not copying in order to learn how to open a box most efficiently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이유는 사실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일단 카피라고 하는 게 원래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요? 복사하다라고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복사하다니까 뭘 복사하는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카피 밑에다가 적어보세요. 따라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여기서. 선생님,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긴. 여기서 지금 갑자기 문서를 복사한다는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이거 내용이 무슨 내용이는지 기억이 안 났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빨리 다시 봐봐. 위에 봐봐. 인그룹 나오고 아웃그룹 나오잖아. 그치? 자, 인그룹에 싸가지 없는 새끼가 있어. 즉, 내 친구들 중에서 싸가지 없는 애가 있단 말이야. 걔를 닮고 싶지가 않아. 하지만 닮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내가 그랬잖아. 내가 김지영 쌤이 시키는 거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무슨 그룹이잖아요. 인그룹이라고 그때 기억나지? 그치? 그래서 이 카피는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뭐 하는 거예요?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복사하는 거 뭐 하는 거지? 따라하는 거죠. 맞니? 그래서 따라하다는 자동사였어요. 자동사. 빨리 적어놔. 그래서 얘가 수동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이랬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였다. This over imitation, 이렇게 과도하게 따라하는 것은 reveals, 보여주는데 우리가 따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Learn, 배우기 위해서. 무엇을? How to open a box most efficiently.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박스를 어떻게 여는지 배우기 위해서 따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였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 정답은 대시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을까요?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35번이에요. 35번부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까먹을 것 같아갖고 제가 단어를 좀 적어왔어요. 같이 적어줄까요? 네. Set Point Theory, 체중 조절점 이론이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장의 Trigger, 방아쇠라는 뜻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질문 해주세요.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여러분 되게 좋은 질문인데, 자, 이거는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5번 문장부터 제가 해석을 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사람들의 지방세포. 이거 지방세포 이야기구나. 그치? 얘들아, 나 봐봐. 지방세포의 개수는 나이가 적으나, 나이가 드나, 어쨌든 간에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릴 때 뚱뚱했던 사람들은 지방세포를 많이 갖고 있을 거니까 나이가 들어도 그 많은 지방세포가 유지가 된다고 했어요. 맞죠? 자, 그리고 지방세포가 많으면
배고픔을 어떻게 느낀다고? 많이 아니면 적게? 많이 느낀다고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비만 세포들이 뇌한테 어떤 메시지 보낸다고 했어? 우리가 쫄쫄 굶고 있어!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지. 근데 100개가 보내는 거랑 1000개가 보내는 거랑 같니 다르니? 다르잖아. 그럼 1000개 갖고 있는 사람이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보낼 거니까 배고픔을 더 많이 느낀다는 거죠. 곧 어릴 때 뚱뚱했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다이어트 할 때 배고픔을 더 많이 느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앞에 보세요. 5번 문장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지방세포는 will have different set point. 조절점을 다르게 갖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지방세포가 가지고 있는 set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의 강도는, 얘들 어떤 메시지지? 우리 쫄쫄 굶고 있어. 우리 말라 비틀어지겠어. 라고 하는 이제 그 메시지지. 누구한테 보내는 메시지야? 뇌한테 보내는 메시지야. 이 메시지의 강도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숫자에 의해서 받네. 자, 누구의 숫자? 지방세포의 숫자에 의해서 뇌로 보내는 메시지의 강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비례였죠, 여러분? 얘가 커지면 이 메시지의 강도도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거고요. 이 숫자가 적어지면은 뇌로 보내는 메시지의 강도도 어떻게 되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였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죠? 따라서 A person with lots of fat cell. 자, 갑니다, 여러분. 사람인 사람인데 지방세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갑니다. 어릴 때 어땠던 사람들이죠? 하나, 둘, 셋. 뚱뚱했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A high set point. 조절점이 어떻게 갖고 있는 사람이야? 높은 조절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세요, 여러분. 현철이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80kg예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제 친구 규환이가 있어요. 제 친구 규환이는 100kg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친구도 어릴 때 뚱뚱했는데 이 친구는 어릴 때 말랐어요. 그럼 얘들아, 셋 포인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만세포가 느끼기에, 지방세포가 느끼기에 얘는 지금 셋 포인트가 80이고 얘는 셋 포인트가 120이야. 라고 쳐. 자, 그러면 누가 뇌한테 배고프다고 메시지 보내겠니? 여러분, 셋 포인트는 조절점이라는 뜻이었잖아. 그치? 몸이 이 무게에 세팅하려고 하는 그 몸무게야. 그럼 얘는 지금 120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이니? 100이지. 그러니까는 지방세포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겠어? 우리 너무 메말랐어. 우리 너무 말랐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 근데 얘는 봐봐. 지금 현재 80kg고 셋 포인트도 80이야. 그럼 지방세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딱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셋 포인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뭘 보낼 확률이 높아. 메시지를 보낼 확률이 높지. 즉 배고픔을 느낄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 이야기를 내가 왜 했냐? 주어가 어떤 인간이겠냐 이 말이야. 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공혁준이라는 얘기지. 그럼 공혁준 아시죠? 모르세요? 죄송해요. 그냥 비만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비만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비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최근에 인바디 쟀는데 저보고 지금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그 인바디 10새끼가? 과체중에다가 비만이래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키가 171인데 80kg 나가거든요, 여러분. 아, 이거 저보고 뭐라고 어떤 메시지도 했냐면은, 야, 너 지방으로 15kg 빼면 돼, 라고 하더라고요. 지방만 15kg 빼라고. 야, 근데 172kg인데 15kg 빼면 65kg인데 이게 사실 맞는 몸무게라는 거잖아. 이거 완전 빼빼마른 거 아니에요, 이거? 65kg가? 효재 몇 킬로 나갑니까? 나보고 효재가 되라는 거네. 이거 효재 좀 여러분들 보기에 효재 좀 마른 것 같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여튼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였고요. 다시 6번으로 돌아갈게요. 6번 설명이 이렇게 오래 하면 안 되는데 다시 갑니다. 비만인 사람 있지? 그치? 비만인 사람은 will battle with 뭐 할 거래요? 싸울 거라는 거죠. 누구랑 싸울 거예요? 강력한 욕구랑 싸울 거래요. 뭐를 위한 욕구? 음식을 향한 강력한 욕구랑 싸울 거야. 뭐 할 때? 얘들아, 뭐 할 때? 이 사람들이 뭐 할 때? 다이어트 할 때. 그럼 여러분, 웬이랑 다이어트 사이에 누가 빠졌을까요? 누가 다이어트 하는 거니? 비만인 사람이 나와줘야 되겠죠? 적으세요. A person. 그리고 is가 생략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그 비만인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는 거니, 다이어트가 되는 거니? 하기로 마음을 먹었겠지, 그 사람이. 그러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죠? 정답은 다이어팅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얘들아, 근데 나 봐봐. 다이어트가 이렇게 살 빼는 거를 이야기하면 참 좋은데, 우리 모의고사에서 다이어트가 혹시 다른 뜻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아는 사람? 두 글자예요. 시읒, 디귿.
땡. 살 빼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시로 땡. 먹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네? 식단 정답. 그럼 이거 좀 적어줄래요? 다이어트가 실제로 살 빼는 다이어트를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식단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요거를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36번 보도록 할게요. 네, 36번 또 질문 있나요? 3번 3번 보겠습니다. 네, 3번. 3번 애들아, 리코그나이즈니 아니면 리코그나이? 3번 누가 질문했어요, 이거? 누구야? 그 방금 석가모니가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야, 이거 아까 그거잖아. 가주어, 진주어, 부정사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5번 5번 어딨니? 여기 있다, 그죠? 5번은 왜? 5번 누가 질문했죠,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지금 펜 다 내려놓으세요. 펜 다 내려놓으시고 앞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4번 문장이 꽤 복잡한 것 같아요. 보시면, 투부정사하는 게 중요하대, 그치? 자, 인식하는 게 중요하대요. 맞죠? 자, 그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자, 무엇을 인식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인식하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요게 아까 내가 틀딱 선생님들이 대절이라고 말하고, 제가 아까 접속사 대이라고 말하는 그 대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뒤에 뭐 나온다 그랬죠? 완벽한 문장 나온다 그랬죠? 그 완벽한 문장이니까 주어 동사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자, 주어 누군지 한번 볼까요? The way가 주어예요. 오케이, 주어예요. 자, 방법이네. 그치? 자, 뭐 하는 방법이지? 생각하는 방법이야. 맞죠? 그럼 이거 생각하는 방법. 네 글자 뭐? 사고 과정. 보시면 되는 거죠? 사고 과정. 자, 근데 사고 과정만 나온 다음에 사고 과정을 꾸미겠대요. 자, 잠깐만.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지? 주어 하고 있다가 주어를 뭐 하겠대? 꾸며주겠대. 그치? 아직 주어가 끝나지 않은 거죠? 자, 이 사고 과정은 놓여 있는데 뒤에 놓여져 있대요. 이런 말 뒤에 놓여져 있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격언 뒤에 숨겨진 사고 과정은 천천히 없앴습니다. 특정한 무엇을? 습관을. 좋습니다. 그럼 봐봐. 주어 나왔지? 이제 뭐 나올 차례야? 주어가 끝났어. 이제 뭐 나올 차례야? 동사 나올 차례지. 자, extinguish가 어떤 뜻이라고요? 원래는 소화기라는 뜻도 있지만 사라지게 하다, 없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뭘 사라지게 하는 거니? 특정 뭐? 습관을 사라지게 한대요. 자, 그럼 게임 끝났어요. 몇 형식이네 이거? 몇 형식이지 이거? 주, 동, 목, 몇 형식? 3형식이다, 그죠?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여러분, 주어가 뭐였어요? 방법이었어요. 몇 개죠? 하나죠. 그럼 이건 뭐 해야 돼? S가 있어야지. 그래서 요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요 패턴 있지? 청주고가 정말 좋아하는 패턴이야. 이런 게 수능식이거든요. 수능식으로 출제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청주고에서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고, 서원권 선생님은 이런 거 잘 출제를 안 하는 그런 편이에요. 서원권은 되게, 이런 거 있잖아. 되게 막 구석탱이에 있고 막 애들이 잘 안 볼 것 같은 거 있지. 그런 거 일부러 이제 출제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거 출제를 할 때도 있지만은. 더 있나요, 질문?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여러분, 37번은 플라스틱 이야기였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단어 좀 적어 왔거든요. 얼리스의 초기의 씨앗이라는 뜻이었고, 푸시라고 하는 건 밀어붙이다. 플루드라고 하는 것은 넘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2번 몇 번? 2번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어딨니? 2번, 요거다, 그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서 2번 문장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만 더 하기만 하죠. 그냥 지랄을 해야지. 자, 1번입니다. 자, 우리는 처음에, 뭐 할 필요가 있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The short but hidden story. 짧지만 숨겨진 이야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 뒤에 숨겨진? 플라스틱 업계 뒤에 숨겨진 짧고 숨겨진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또 이해를 해야 되냐면 어떻게 그 플라스틱 산업이 아주 깊이 우리 일상에 뿌리를 박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플라스틱 산업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침투를 했는지 그리고 플라스틱 산업이 가지고 있는 짧지만 숨겨진 역사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플라스틱의 역사 또는 플라스틱 산업에 대한 역사 요거 알아보자는 거거든요.
다음 문장을 보시면 자, before plastic. 그럼 이렇게 가정했다는 거는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기 이전 시대라는 거죠. 플라스틱이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live,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대요? 어떻게 살았대요? 어떻게 살았대요? 더 지속 가능하게 살았대요. 더 지속 가능하게 살았다는 거. 근데 방금 해석을 해봤더니 얘들아, 이게 이건가요? 나는 LY가 맞다고 보는데, 얘들아, 답이 뭐니? LY. 현철이가 한 거 아니야. 여러분, LY가 있는 게 정답이에요. 6이 정답이거든. 얘들아, 봐봐. 나 봐봐, 이제 게임 끝났어. 여러분, 사람들이 살았대. 어떻게 산 거니? 지속 가능하게 산 거지, 그치? 그럼 지속 가능한이 누구 꾸미고 있어? 사람들 꾸며? 아니면 사는 거 꾸며? 지속 가능한 사람들이 산 거니? 아니면 사람들이 지속 가능하게 산 거니? 사는 걸 꾸미고 있는 거잖아, 그치?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동사를 얘가 꾸미고 있어요. 잠깐만, 얘들아. 우리 초딩에서 중딩으로 넘어올 때 이런 거 배웠어요. 형용사가 있는데, 또는 부사가 있는데, 각각 역할이 다르다고 했거든요. 형용사는 누구만 꾸며요? 명사만. 부사는 누구 꾸며요? 명사 빼고 다 꾸며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지금 그거 사용하겠다는 얘기야. 요 개념. 자, 그래서 동사를 꾸며야 되니까 누구 써야 되겠니? 부사를 써야 되겠죠? 따라서 ly가 있는 sustainably. 요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속 가능하게 살았는데 플라스틱 있고 나서 뭔가 환경적인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나요? 없어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38번도 여러분 모를만한 단어들이 7번에 별표를 쳐달래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겠군이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commitment, 약속. 그 다음에 proposition, 명제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nature가 원래는 이제 막 본질, 자연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성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썼고요. 질문 있으면은 해주세요. 7번. 7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얘들아. 요거 이제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도 조금 이제 좀 에바였거든요. 좀 이건 에바다 싶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미리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얘들아, 나 5번부터 해석할게. 이거 왜냐면 한지 꽤 돼가지고 니네 까먹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서 갑니다. 자, 내려놓으시고 앞에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What we call major progress in science. 과학이라는 학문에서 주된 진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과학에서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is not, 이게 아닙니다. movement, 움직임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바뀐 움직임이 아니에요. 열성한 것, 즉 하찮은 명제에서 더 정확한 패러다임으로 가는 움직임을 과학에서의 발전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과학에서 발전이 일어났다는 것은 안 좋은 명제에서 정확한 명제로 옮겨갔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쿤은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나쁜 것에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진보다,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어떻게 봤냐면 오히려 쿤이 생각했을 때 과학에서의 진보는 무슨 변화라고 봤대요. 무슨 변화지 이거? 수평적인 변화예요. 저 모르셔서 빨리 적어보세요. horizontal shift, 수평적 변화라는 뜻입니다. 쿤이 봤을 때 과학에서 발전은 수평적 변화라고 봤어요. 자, 근데 수평적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의 이동이냐? 이렇게 제가 괄호를 쳤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옮겨가는 것을 과학에서의 발전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들아, 쿤은 봐봐. 내가 그때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거 전에 혹시 뭐 있었는지 아는 사람?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게 뭐지? 빅뱅 이론? 우주가 탄생을 어떻게 했느냐에 관한 이야기잖아, 그치? 빅뱅은 원래 하나의 점이었다고 우주가 갑자기 뻥 하고 터졌다라고 하는 거였잖아, 그치? 근데 빅뱅 이론이 현재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아니에요. 지금은 무슨 이론인지 아는 사람? 지금은 빅뱅 이론이 아니라 급팽창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급팽창 이론. 자, 근데 봐봐. 요게 옛날 거고 요게 지금 거란 말이야. 근데 쿤이 생각했을 때 요거는 열성에서, 요거는 뛰어나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쿤이 봤을 때는 이것도 세상을 보는 하나의 관점, 이것도 세상을 보는 하나의 관점이기 때문에 중요도로 따지면 어떻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됐지? 얘가 더 나쁘고 얘가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이제 내용 설명 끝났다. 자, 이제 나 어법 문제 풀러 갈게요. 자, 쿤의 입장에서 The scientist with the new paradigm,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과학자, 즉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급팽창 이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겠지? 이 과학자들은 see, 본대요. 어떻게 본대요? 다르게 본답니다. 자, 무엇과 다르게 본대요? 방식과는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자, 요거 방식 동글뱅이 쳤죠, 여러분? 더 way랑 how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자, 어떤 방식과는 다르게 보는 거야? 그들이 이전에 봤었던 방식과는 다르게 본다는 거지. 그럼 얘들아 봐봐. 뉴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과학자가 현 상황을 뭐 하고 있어? 보고 있지. 시대가 뭐죠? 현재예요. 근데 이전에 봐왔던 방식이라는 뜻이지, 그치? 그럼 이 이전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려면 여기 적어도 무슨 시대가 와야 돼요? 과거 시대가 와야 되겠지. 맞죠? 근데 제가 과거를 쓰려고 봤더니 과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선생님, 헤드가 과거 아닙니까?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요? 뒤에 뭐 있잖니? 신 있잖니. 그래서 헤드 PP를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얘는 뭐고요? 헤즈 PP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복잡하니까 지우고 다시 봐봐, 얘들아. 헤드 PP는 무슨 과거? 대과거고, 헤즈 PP는 현재 완료야. 맞니? 자, 근데 이거 현재 완료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 왜 그러냐면, 선생님,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나요. 과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중요한 거,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언제도 일어나고 있어야 돼. 현재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해지를 동글뱅이 하는 순간 이전의 관점을 지금도 갖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었잖아. 왜? 그 과학자들은 이제 저 옛날 거는 버렸어. 새롭게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은. 맞죠?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대각으로 차라리 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헤드가 정답입니다. 자, 또 질문 있나요? 없어요? 자, 넘어갈게요. 39번입니다. 39번도 모를 만한 단어 3개 있다, 그죠? 얘들아, 밑에 있는 거 스탠드는 그냥 비동사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대요. 비동사랑 똑같아. 그래서 뭐라고 바꿀 거냐? R랑 똑같아요. R. 그래서 뭐 이런 색깔, 이런 색깔, 이런 색깔이 어떻습니다. 밝게 있습니다. 밝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였고요. 자, 커버는 덮개였어요. 그 다음에 얘들아, miraculous라고 하는 것은 기적적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제 질문해주면 됩니다. 몇 번 해볼까요? 1번. 자, 1번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는 그거야. 그 공놀이 하는 건데, 봐봐. making to visit. 몇 번에 방문하라 그랬어? 2번에 방문하라고 했지. 그럼 이제 얘들아, 니네 방문을 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공이랑 두 번째 공. 지금 테이블에 공 몇 개밖에 없는 거야? 2번밖에 없는 거야. 왜? 몇 번 방문하라고 했잖아? 2번 방문하라고 한 거지. 그럼 첫 번째 공을 부를 때 우리 뭐라고 불러요? 원. 그 다음에 이거 부를 때 어떻게 부르니? 얘들아, 2개 중에 이제 하나 남은 거지. 이거 나머지라고 하잖니? 나머지는 무조건 뭐 붙이라고 가르쳤니? 내가 다 까먹었지? 덜을 붙이라고 했어. 그리고 other를 쓰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 지금 공이 총 2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조건 원이고 나머지 하나를 할 때는 무조건 더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정답이 D, other가 정답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another는 언제 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another는요, 3개 했을 때 써요. 요게 one, 요게 another, 요게 D, other예요. 알겠지? 지금 3번 방문하는 게 아니라 몇 번 방문? 2번 방문이니까 D, other가 정답이 됩니다. 자, 또 질문 있습니까? 효재야, 질문 없지? 넘어갈게요. 40번 보겠습니다. 40번은 뭐가 많다, 그죠? 얘들아, under parenting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적어놨냐, 저리가? 요렇게 적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under parenting 뭐래요? 자녀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하는 양육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얘들아. 방임형 양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그래서 부모님이 엄마 나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알아서 해! 이게 바로 이제 under parenting이라고 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적어야 될 뜻이 여기 있대요. family leave. 이거 직역하면 어떤 뜻이야? 직역하면 가족이 떠난다. 그게 아니고요.
가족 돌봄 휴가. 저 적어놔. 가족 돌봄 휴가. 이게 뭐냐면 얘들아, 휴가 기간에 다 같이 휴가 가야 되잖아. 그치? 나 봐봐. 가족 돌봄 휴가가 뭐냐면은, 얘들아, 가정의 달이 몇 월 달이야? 5월 달이지, 그치? 근데 5월 달인데, 다른 사람들, 그럼 이제 막 5월 5일이면 어린이날이고, 또 무슨 날이고, 어버이날이고 하면은, 그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회사에 연차 쓸 거 아니야, 그치? 같이 이제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5월 달에 연차가 없는 직장인들이 있을 수 있죠. 이미 다 써버렸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없거나, 벌 받아가지고 없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경우에 주는 거야, 그냥, 회사가. 아, 그래도 가족이랑 시간 보내셔야죠. 라고 하면서 그냥 주는 휴가. 알겠지? 가족 생각하라는 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 populate. 얘들아, 선생님, populate가 뭐예요? 저는 popular만 아는데, 그렇지. popular는 유명한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뭐다? live in. 어디에 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이거 마지막 번호 아니야, 이거? 마지막이다, 그죠? 4번. 4번. 4번 어디 있을까요? 4번이 저기 있네요. 자, 얘들아, 요거는, 자, 여러분, 자, 이제 펜을 내려오세요. 펜을 내려놓으시고, 자, 요거 패턴 똑같아요. 어떤 패턴이냐? and, or, but 나온 다음에, 동사 자리에 물어보는 거. 이거 100% 무슨 구조게요? 병렬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병렬 구조는요, 무조건 해석이 필수예요. 펜 내려놔. 해석이 필수입니다. 알겠죠? 이 문장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찾아와야 돼요. 누구 친구? create 또는 creating이 누구의 친구인지 찾아와야 돼요. 자, 갑니다.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필요가 있어. 만들 필요가 있어. 다시 만들 필요가 있어. 우리의 인내심을 다시 만들어야 돼. 누구를 향한? 아이들을 향한. 어디에서 인내심을 길러야 돼? public spaces. 공공장소에서. 한마디로 뭐? 공공장소에서 아이들 보고 화내지 않는 인내심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대요. 저는 오늘 화내고 왔는데 스타벅스에서 뭐 이러면 이제 애를 데리고 스타벅스를 왜 와? 이런다고. 근데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된다? 아이들을 향한 뭐를 길르자. 인내심을 길러주세요.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리고 그녀가 썼대요. 어떻게 썼다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녀가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야 된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어. 얘들아, 봐봐. 안전한 환경을 만들라고 했지. 만들 필요가 있는 거지. 맞니? 그럼 봐봐. We need to build back and we need to create safe environment. 이거 아니겠냐고. 맞죠? 그래서 누구랑 지금 친구가 되는 거야? build와 create가 친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야.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creat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다 해결이 됐나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일단